안녕하세요, 김정환입니다. 익스프레스 예제 코드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이 6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번에는 응답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전히 2개 예제 코드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가 컨텐츠 네고시에이션이라는 예제입니다. 컨텐츠 협상이라고도 하는데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서 같은 내용을 포맷만 달리해서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HTML이나 JSON 형식으로 응답하는 예제 코드를 읽어볼 거고요. 두 번째가 다운로드 예제입니다. JSON이나 HTML 응답이 아니라 서버에 있는 파일을 어떻게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는지, 익스프레스에서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젠플 폴더에 컨텐트 네고시에이션이라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파일이 있네요. db와 인덱스, 유저스가 있는데 먼저 인덱스 파일부터 보죠. 익스프레스.js를 가져와서 모듈로 익스포트하고 그 객체를 앱에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db를 가져와서 유저스라는 변수에다가 넣었어요. 인덱스를 더 보기 전에 db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b는 아주 간단해요. 유저스 페어를 만들어서 네임을 가지고 있는 객체, 유저 객체라고 하겠죠. 요 3개를 푸시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유저스를 외부로 노출해 줬네요. 이 유저스를 여기 인덱스에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get 함수로 루트 경로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라우트 핸들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스판스에 포맷이라는 함수를 썼어요. HTML, 텍스트, JSON. 그래서 아마도 요청에 따라서 HTML이면 이걸 실행하고 텍스트면 이걸 실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send 메소드로 HTML 문자열을 반환하는데 우리가 가져온 유저 db를 맵으로 순회하면서 리스트 엘리멘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HTML 문서를 반환하는 것이고요. 텍스트를 보죠. 텍스트도 send 함수로 문자열을 반환하는데 유저스 배열로 그냥 문자열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대시가 붙고 유저 이름이 붙고 개행 문자가 붙는 게 한 줄이 되는 그런 문자입니다. 마지막 JSON은 유저스 배열을 JSON 형식으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맷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경로를 받아서 경로에 있는 모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가 되고 요거를 다시 포맷이라는 함수에 인자로 넣는 이런 함수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바로 아래 나와 있는데 유저스 경로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유저스라는 인자로 포맷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포맷에서는 이 유저스를 가져오겠죠. 여기서 그럼 유저스를 한번 보죠. 유저스도 db를 가져와서 HTML, 텍스트, JSON이라는 모듈로 익스포트하고 있습니다. 로직은 인덱스에서 봤던 로직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져온 이 모듈을 오브젝트에 담아서 포맷 인자로 전달했습니다. 똑같네요. 이 유저스 엔드포인트와 루트 엔드포인트는 핸들러 로직이 똑같습니다. 컨텐트 네고시에이션이라는 용어가 좀 궁금했어요. MDN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어로는 컨텐츠 협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컨텐츠 협상이란 동일한 URI에서 리소스의 서로 다른 버전을 서브하기 위해,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커니즘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용자 에이전트가 사용자에게 제일 잘 맞는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문서의 언어, 이미지 포맷, 컨텐츠 인코딩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서버 주도 컨텐츠 협상이라는 섹션에 보면 브라우저는 URL을 통해 몇 개의 HTTP 헤더를 전송합니다. 서버는 그것들을 힌트로서 사용하며 내부 알고리즘은 클라이언트로 서브하기 위한 최선의 컨텐츠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요청을 보낼 때 헤더 값을 보냈는데 그 헤더 값을 서버가 읽어서 적절한 포맷으로 컨텐츠를 보내주는 그런 스펙인 것 같아요. 좀 더 읽어보죠. 표준 헤더 목록이 있는데 except와 except character set, except encoding, except language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except 헤더 값을 설정할 수 있는데 헤더는 에이전트가 처리하고자 하는 미디어 리소스의 마임 타입을 나열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청할 때 accept 헤더에 main 타입을 정해주면 적절한 그 타입에 따라서 응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버를 돌려서 확인해보죠. example의 컨텐트 네고시에이션이라는 예제를 실행합니다. 컬러 요청을 날려볼게요. 로컬호스트 3000번이고 헤더를 보내기 위해서 H 옵션을 줍니다. 그리고 accept에다가 텍스트 HTML, 기본적인 HTML 요청이죠. 보내보면 이렇게 HTML 문자열이 응답됐죠. 요거는 우리가 엔드포인트를 정의할 때 요 HTML 함수예요. 이 함수가 동작한 것 같아요. 그럼 요번에 요 텍스트가 응답되는지 헤더를 한번 보내볼게요. 텍스트 플레인이죠. 플레인 하면 이렇게 문자열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표시 대시로 구분 지어진 목록이 이렇게 응답이 되었죠. 마지막에 JSON으로 보내보죠. JSON은 application JSON 이런 헤더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배열이 JSON 형식으로 변환돼서 나왔죠. 이걸 보면 컨텐츠 네고시에이션이라는 스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익스프레스에서는 리스판스 객체의 포맷이라는 함수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운로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일스 폴더와 인덱스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 파일들을 다운로드하는 기능인 것 같아요. 먼저 index.js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느 때처럼 익스프레스 모듈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할당하고 있죠, 앱에다. 그리고 경로 처리를 위한 패스 모듈도 가져왔습니다. 루트 엔드포인트를 get 메소드로 정의를 하죠. 핸들러 함수를 보면 리스판스의 send 함수로 이 HTML 문자열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문자열은 링크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이퍼링크의 주소를 보면 files 슬래시 파일네임 그런 형식으로 3개의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처리해 주는 것이 이 아래 정의한 엔드포인트입니다. get files의 파일명이 경로로 들어오는 엔드포인트입니다. 이 요청이 들어오면 이 라우트 핸들러가 동작하겠죠. 파라미터로 받은 이 파일 값을 계산해서 현재 경로 기준으로 파일스 폴더의 파일명을 찾아서 파일 패스에다가 저장합니다. 그래서 리스판스에 다운로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다운로드 함수의 인자로 파일 경로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다운로드는 비동기로 동작을 해요. 완료가 되면 이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되죠. 콜백 함수는 에러가 있을 경우에 첫 번째 인자로 에러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없으면 그냥 파일이 보내졌다라고 해서 리턴을 하고요. 만약에 에러가 있을 경우 에러의 스테이터스를 체크합니다. 404가 아닌 경우에는 이 다음 미들웨어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가 이 에러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404일 경우에는 스테이터스 코드를 404로 설정한 다음에 cannot find that file sorry라는 문자열을 응답하도록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예제를 돌려보죠. examples의 다운로드 예제를 노드로 실행합니다. 3000번 포트에서 대기 중이고요. 브라우저로 접속을 해보죠. 3개의 링크가 떴죠. 그래서 하나씩 클릭해 보겠습니다. amazing.txt를 클릭하면 이 파일이 응답이 됐네요. 보면 이렇게 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파일이 어딨나 확인해 보죠. 파일스 폴더의 amazing.txt 이 파일이 다운로드 돼서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missing.txt 요걸 요청해 보죠. 요것은 없는 파일이에요. 클릭하면 cannot find that file sorry라는 문자열이 응답돼서 우리 라우터 핸들러에 다운로드를 했는데 에러가 있어서 404 그래서 이 문자열을 반환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니코드로 되어 있는 이 파일명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다운로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응답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를 봤는데요. 첫 번째 컨텐츠 네고시에이션이라는 예제는 클라이언트로 어떻게 다양한 포맷으로 응답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익스프레스에서는 리스폰스 객체의 포맷이라는 메소드로 구현할 수 있죠. 두 번째가 다운로드 예제인데요. 이것은 익스프레스에서 다운로드라는 메소드로 서버에 있는 파일을 클라이언트로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응답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요청에 대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